네, 오늘은 우리 네이버 그린팩토리점의 이성원 소장님 모시고 네, 또 어떤 메시지 주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봄이 왔네요. 네, 봄이죠. 4월이니까. 네. 뭔가 더 이야기 나누실 건 아니고 그냥 봄 왔다는 얘기 끝이에요. 네, 저 나름대로 인사. 네. 봄이 왔네. 봄이. 자, 일단 이성원 점장님 지난주인가? 네. 그 오프라인 세미나 하셨죠? 네, 아하. 했습니다. 네, 그때 어떠셨습니까, 분위기는? 정말 되게 좋아서 생각보다도 네. 이제 많은 분들 오셨는데 많이 모시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오셨던 분들께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인사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투자로 오신 거 맞죠, 그분들? 예. 네, 그거 검증 잘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2시간 되게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눈도 안 떼주시고 자리도 안 비우시고 굉장히 잘 지키시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분위기 되게 주로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였어요? 아무래도 반도체였고 이제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투자 타이밍, 네. 반도체. 왜냐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지금과 같은 장에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었을 수 있는 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매도나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좀 질문해 주셨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남아서 또 종목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꽤 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해외 주식도 그때 당일에 이제 네.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외 주식 부분도 이제 질문을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투자가 타이밍이지만 살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마음을 먹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행태 반경이 팍 바뀔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성원 소장을 직접 본 분들은 어쨌든 긍정적인 제가 그 전에 자료들을 쭉 봤었는데 네.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했죠. 오늘은 그런 분들의 참 노력의 결실이 네. 그리고 용기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거든요. 제가 이 한번 장표 보여주시면은 이게 25년 11월 자료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어떤 내용 말씀드릴까 하고 이제 장표 좀 찾아보다가 이제 작년도 레포트 좀 찾아보니까 네. 이 장표를 좀 찾았는데 그 25년 11월이면 사실 6개월 전 자료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투자자들이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보시는 것들이 가장 최신 자료들만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년 전이나 2년 전 그리고 아니면은 몇 달 전이라든지 지난주 거라든지 올해 이제 계속 나오는 최신 자료 말고 과거 자료도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네. 이게 작년 자료나 뭐 이전 자료를 보면은 지금과 되게 비교해서 보기도 좋고 그때 이런 말 했었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또 달라졌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최신 자료보다는 과거 자료도 좀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말씀은 제가 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많은 반성과 또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장이 변동이 크다 보니까 되게 휘발성 있는 페이퍼들을 많이 낼 수밖에 맞아요. 없는 네. 상황인데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성원 PB가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 그래도 중장기적인 핵심을 찌르면서 그쵸. 두고두고 계속 볼 수 있는 자료를 쓰는 것도 네. 투자에 지금은 도움이 되는 시기다. 네, 맞죠. 쓰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도 네. 이제 과거 자료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11월에 나온 자료인데 3월 말 그러니까 오늘 4월에 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6개월 뒤에 보니까 딱 맞는 자료여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가 안보 관련한 이제 기술로 향하는 자본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 JP 모건이 이제 10년 동안의 주요 투자 4대 분야를 이제 말을 했는데요. 여기 안보나 항공우주 그리고 에너지 저장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제가 오늘 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결국에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당연히 뺄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테마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그 어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코멘트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한 거 다들 보셨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전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뭐 정책이나 숫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전에 지금처럼 유가를 많이 봤던 적이 없죠. 뭐 유가를 굉장히 많이 확인은 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아침에 봤을 때 10년물 금리보다도 유가를 먼저 보는 거는 네.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생활에서도 되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게 그 제가 주말에 경기도 쪽을 지나다가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네. 이 주유소가 가격이 조금 저렴했어요. 근데 이 주유소에 정말 차들이 엄청 길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말에 이걸 보고 와 진짜 그렇게 아유 돈이 없나 그런 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유, 한심하다 이것들. 사실 근데 그쯤 되면 몇십원도 싸다. 기름 배달 서비스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 기름이 사실 네. 엄청 싼 가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줄이 근데 그 몇십 원 때문에 거의 줄 섰냐 이 생각. 그건 아니고 거기 줄 섰어요 안 섰어요? 전 안 섰습니다. 커봐. 저는 아이고, 한심한 것. 저는 이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말에 이거를 겪었는데 월요일에 뉴스를 보니까 월요일에 그 싸움 나서 이제 주유소에서 싸움 난 왜 게 싸움 또 났어요? 떠더라고요. 줄 서다가 줄 서다가 이제 싸움이 나서 흉기를 휘둘려서 30대 남성분이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된 거죠. 형기가 왜 있어 차에 도대체? 아하.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실제 이제 상황에서도 이제 에너지 불안을 좀 체감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래 뭐 말하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까먹은 건 아니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나쁜 까먹었어요. 놈 만들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으로 네. 어차피 기름 가격이 이렇게 한번 쇼크 오면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쪽을 좀 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가장 빨리 보는 게 네. 많이 보는 이유가 태양광이 가장 빠르게 이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까 장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태양광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네. 어제 이렇게 장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또 이제 태양광 관련한 모듈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장에서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유가가 너무 높고 최근 가파르게 올랐고 네. 또한 지금의 이란의 종전과 협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고유가가 일정 부분 지속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정부도 재생에너지 쪽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을 가장 먼저 반응하는 주식시장은 테마가 움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있잖아요. 근데 무감각해지고 이러다가 또 유가가 글쎄 한 9월쯤 됐을 때 네. 야, 언제 2,000원이었어? 지금 뭐 한 1,400원, 500원인데 이렇게 낮아지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타픽이 여전히 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테마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고객이 변했습니다. 원래 태양광을 사용할 때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바라봤었죠. 그렇죠. 정책 보조금이 없으면 신재생 쪽을 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빅테크나 뭐 다른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변했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입니다. 우리가 유가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 실생활에서도 이제 기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서 요즘에 전기차 수요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지금 태양광 가격이 매우 저렴한 중국을 계속 쓸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는 건데 이 태양광 관련한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세다고 해서 미국이 정말 중국 거를 쓸까? 아, 불안하죠. 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넬이나 뭐 모듈 같은 거를 네. 중국 거 썼다고 괜히 또 거기 무슨 칩 심어져 있고 이러면 아, 그렇죠.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되게 좋았었는데 음. 오늘 4월 1일자 이후로 이제 중국에서 수출하게 되면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23% 환급해주는 제도 증치세를 폐지를 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혜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네.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우리 같습니다. 빈센트님이 기름값 그렇게 뭐 한 8, 9월에 막 훅 떨어지면 그때 네. 또 신재생 생각이 날까? 이렇게 하시지만 네. 신재생은 우리가 소비의 측면보다는 전기 생산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 아하. 예. 우리가 설령 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도 네. 데이터 센터 혹은 뭐 그쵸. 우리가 지금 점점 가전 제품들은 점점 맞아요. 늘어납니다. 구조가 바뀌었다. 요즘에 저 가스레인지 잘 안 쓰잖아요. 다 인덕션 쓰잖아요. 그렇죠. 집에 그리고 가전 제품 개수가 평균 27대로 늘었습니다. 10년 전에 19대였거든요. 네. 가전 그러니까 옛날에 안 쓰던 무슨 저 가습기, 제습기 뭐 이런 거 다 쓴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전기를 더 안 쓸 수 있습니까? 음. 그래서 네. 태양광은 어쩔 수 없이 간다. 아, 효율성이 이전보다 가전제품이 많아지면서 높아졌지만 그래도 많이 쓴다. 절대량 자체가 너무 늘었기 네. 때문에. 최근에 네. 뭐 터보 컨트 때문에 네. 아, 기름 골로 쓰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군요. 아, 골로요? 네. 골로 쓰. 네, 제 말은 좀 길어진다 싶으면 우리 피비님이 됐든, 아, 예. 예, 우리 네. 빈센트님이 됐든 빨리 좀 끊으세요. 아, 너무 네. 즐겁게 말씀하셔가지고 말을 끊을 수가 할수록 저는 없었어요.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끊으세요 앞으로. 그래서 아시겠죠? 이제 태양광이랑 풍력이 네. 인기가 많아지는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네. 또 이제 전력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장 역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ES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장표 보시면은 이 ESS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ESS가 지금 2030년까지 2배 정도 늘 거라고 본대요. 네. 근데 사실 2030년까지 2배면 뭐 그렇게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산업에서는 2배 성장은 좀 우습고 뭐 몇 배까지 성장을 하는데 5년 동안 2배 성장하는 게 큰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왼쪽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2배 커지면은 잘 커지는 시장이 뭐 많을 수는 있지만 ESS는 다 중국 거거든요. 이 네. 빨간 색깔 부분이 다 중국 거예요. 빨간색이 중국.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ESS 시장에서 한 많이 잡아봐 6%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안 돼, 안 돼. 아까 태양광 말씀드린 부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 돼, 안 돼. 6%는 안 돼. 더 커야 돼. ESS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가장 가격 경쟁력이 좋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도 또 네. 중국 거를 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되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30%까지 올립니다. 어떤 걸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비중을. 아니, 우리나라 비중을 글로벌에서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제 ESS 부분에 60% 고율 관세를 때린대요. 그러니까 원래 40%였다가 60%까지 올리는 거는 되게 많이 올리는 거고 또 여기서 고율 관세를 때리는 데다가 세액공제 혜택 역시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말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이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셀업체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 보면 차트 보셔도 정말 부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네. 같이 보셔도 다만 나쁘지 않아요. ESS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아직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 그쵸. 것 같더라. 그리고 또 ESS는 돈이 별로 안 남아. 예, 하나 팔면 뭐 한 현재는 20% 30% 남아야 되는데 네. ESS는 별로 돈이 뭐 10% 뭐 이렇게밖에 안 남더라고요. 현재는 그렇지만 네.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또 달라질 수 괜찮을까?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이제 비중국 프리미엄은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그런 레짐 체인지나 인프라는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네. 락인이 걸리니까 지금은 일단 저변으로 넓히는 단계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ESS가 좋으면 또 이제 LFP 배터리까지 좀 좋아질 아유, 가능성이 높은데 좋지. 이 LFP 배터리가 지금 ES 안에서 이제 95%까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뭐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ESS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되게 요즘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정말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메인인 전기차 수요가 좋아진다고 하면 2차 전지가 한 번 더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차전지. 근데 주변에 정말 이제 요즘에 네.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 되게 올라가는 걸 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제가요? 아, 주변 분들 보시면 뭐 당연히 다른 그냥 일반 차도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내연기관 차도 제 주변에는 지금 정말 전기차를 그래요?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뭐 산대요? 테슬라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테슬라를 이제 많이 보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요즘에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주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가 꽤 눈에 보이고 체감적인데 글쎄 승용차 그런가요? 제 주변에는 여전히 아직도 하이브리드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요즘에 저는 되게 많이 느껴서 좀 찾아보니까 1에서 2월 달 올해 1, 2월 동안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으로 178% 증가했대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증가를 한 보조금 거고. 빨리 이제 저 다 받으려는 그쵸. 분들도 많이 몰렸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뭐 분기별로라고 하면은 보조금이 이제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1년으로 YOY 기준으로 178%라고 하면은 결국 전기차를 이제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 차는 잘 안 사시나? 전기차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제 주변에는 뭐 애국자가 없다 봐야 돼요. 다 왜 그냥 그러세요? 친미 사대주의자들. 아 근데 이제 물건 갖고 애국자는 네. 핸드폰 못 쓰세요? 흠집 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죠. 핸드폰이요? 네. 나 요거 저 아이폰이신 것 같은데. 이게 갤럭시인데요. 네. 아이폰이신데요? 애국자 아니신가 딱 보다. 보면 알아요? 어쨌든 전기차 판매량이 되게 늘고 있다. 선물 네. 받은 건데요. 네. 아, 핸드폰을요? 그냥 흠집 내고 싶었어요. 얼굴 빨개지셨는데.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저희가 또 그 한유건 팀장님 모시고 우주 쪽 테마 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들어서 네. 이쯤 되면 너무 이 지상에서만 싸움 박질을 하도 하니까 네. 우주로 한번 날아가 보자 이런 코너를 좀 저- 마련했는데요. 자 이성원 소장 보내시기 전에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올해 초에 네. 올라도 걱정. 왜냐? 못 사니까. 네. 오늘 2분기 시작하면서 어찌 되었건 뭐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불안감을 느끼는 손님들이 있나요? 되게 많습니다. 오늘의 불안감은 뭘까요? 오늘의 불안감은 이게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까에 대한 오늘 하루- 부담감이신 거죠. 네. 과연 오늘 하루만 오르는 걸까 아니면 계속 가는 걸까? 그 불안함.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4월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장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란 전쟁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따라서는 뭐 트럼프의 입을 보기는 해야겠지만 사실 트럼프의 지금 신뢰성이 굉장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펼쳐질 실적 장세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또 네. 하이브가 한 4%대 급락을 또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네.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민이 아시죠? BTS 지민이 제 팬입니다. 아 정말요? 전혀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그거 제가 왜요? 나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 넷플에서 나온 얘기예요. 왜요? 왜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왜요? 장난이고요. 자, 이상원 DB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